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에 이미지를 넣을 때 그 이미지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U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V 메뉴는 이 모델링의 이 뒷부분, 여기 UV에 있습니다. 메뉴가 바뀌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모델링 메뉴에서 찾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이 마야의 기본 도형들을 가지고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 모든 오브젝트들은 다 각자의 텍스처를 넣는 좌표점이 있습니다. 먼저 큐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아래쪽에 있는 Assign New Material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재질을 매트리얼이라고 부르는데, 마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야 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오브젝트에 이 램버트1이라는 매트리얼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ssign New Material은 내가 이 오브젝트에는 새로운 재질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럼 블린이나 램버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텍스처를 보게 한 거니까 가장 기본 재질인 램버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보면 앞부분은 큐브의 속성들이고요. 이 맨 뒤에 있는 램버트2가 지금 만든 새로운 재질입니다. 여기에 색깔을 넣고 싶을 때는 이 컬러에서 색을 선택해 주거나,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때는 이 뒷부분에 이 체크 무늬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텍스처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체크 무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안 보이는 건 컬러 모드인 6번을 눌러야 색이 보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넣고 보니까 큐브에 이미지들이 잘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UV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은 이 UV 메뉴의 맨 처음에 있는 UV 에디터입니다. 자, UV 에디터를 열고요. 이거는 이미지를 보거나 안 보거나 하는 거니까 꺼보시면 큐브의 UV가 이런 모양으로 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이렇게 뭐 버텍스나 엣지, 페이스 다 선택할 수 있고요. 이 UV 에디터에선 주로 UV를 편집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UV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움직여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걸 움직였더니 네, 텍스처의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UV 좌표점을 조절해서 내가 텍스터에 원하는 지점으로 좌표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도 다 이렇게 UV들이 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펴져 있기 때문에 텍스처를 적용하면 바로바로 보이죠. 네, 이것들이 UV란 텍스처 좌표의 개념이고요. 지금부터는 UV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열고 우리 수업 카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매핑이라고 있죠. 매핑에 프로젝션 샘플, 여기서 물고기 바탕화면에 저장하고요. 다음에 콜라캔, 그리고 이 털실 스웨터의 울 텍스처, 마지막으로 지구본까지 저장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얘를 가지고 다른 건 지우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은 이 텍스처가 기본적으로 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일을 선택해서 물고기 이미지를 불러와도 네, 보시는 것 같이 얼굴이 여기 들어가고 몸통이 이렇게 돌아서 꼬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납작한 오브젝트에 UV를 새로 펴줄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UV 메뉴에 있는 플래너 매핑입니다. 플래너. 그래서 이 플래너의 옵션 박스를 열고요. 보면 플래너를 쏠 건데 어느 방향에서 쏠 건가 나와 있죠. X축에서 쏠 건지 Y축에서 쏠 건지 뭐 카메라에서 쏠 건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X축에서 써야겠죠. 기본 세팅대로 써보면 네, 이렇게 물고기가 잘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 T라는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미지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앞에서 썼으면 이상하게 들었겠죠. 한번 쏴볼까요? Z축에서 쏴버리면 네, 이렇게 늘어나 버리죠. 하지만 옆에서 썼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이런 납작한 물체에 UV를 새로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플래너 매핑이고요. 이 플래너 매핑의 단점은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잘 들어가지만 이 옆쪽에서는 텍스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보이시죠? 이쪽에서는 체크 무늬가 잘 들어갔지만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텍스처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납작한 오브젝트, 측면이 잘 안 보이는 이런 거에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래너 매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원통형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얘도 재질을 하나 새로 씌우고요. 재질에 파일,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콜라캔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예, 넣었더니 이상하죠? 왜냐면 UV가 지금 제대로 안 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원통형이기 때문에 UV에서
실린더로 쏴줍니다. 자, 실린더로 쐈더니 이 크던 게 정확하게 딱 들어갔죠. 대신에 양쪽에도 이게 생겨버리니까 얘 같은 경우는 5번을 잠깐 눌러보면 여기 빨간색 네모가 하나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조절해주면 딱 한 번만 들어가도록 조절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콜라캔이 사이드 부분에선 잘 들어갔어요. 근데 탑뷰에서는 이 옆에서 돌아가면서 쏘다 보니까 이쪽이 다 늘어나 버렸죠. 그래서 윗부분은 페이스를 선택하시고요. 나는 윗부분 페이스는 다시 펴겠다. UV의 플래너를 그런데 Y축에서 쏘겠다. 프로젝트 딱 누르면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미지를 보면 이쪽에 동그란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펴주시면 UV가 딱 맞게 잘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실린더와 플래너를 같이 복합적으로 써서 물체에 내가 원하는 텍스처를 내가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린더였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Assign New Material 또 해주고요. 컬러에 파일 어스 이미지 넣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 스피어의 UV 자체가 구형으로 펴져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데 보시면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UV의 스피어리컬 원형으로 쏘아라 이런 뜻이죠. 딱 쏴주시고요. 얘도 5번을 눌러보면 아까 실린더에서 봤던 이런 조절자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조절자들을 닫아주거나 뭐 이렇게 늘리거나 이런 걸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다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UV를 선택해서 사이즈를 줄여주면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갔지만 이 스피어리컬은 단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남극이 워낙 하얘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 북극 쪽에 이 부분 텍스처가 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끝에 모서리가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로 잘 표시거나 숨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와 스피어 그리고 아까 봤던 물고기 플래너였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UV 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오브젝트, 중요하지도 않고 색깔도 단색인 오브젝트, 단색이기 때문에 뭐 UV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럴 때 UV 에디터에 보시면 오토매틱이 있습니다. 얘를 쏘게 되면 이렇게 마야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UV를 펴버려요. 이렇게 플래너, 실린더, 스피어, 오토매틱까지 얘네들이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UV를 펴는 방식들입니다. 이제 고민형의 UV를 펴면서 UV 에디터에 대한 사용법을 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UV 에디터의 메뉴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UV 에디터 켜고요. 이 지구본만 선택하겠습니다. UV 에디터에도 이런 메뉴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 있는 아이콘들하고 여기 있는 UV 툴킷이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작업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이 아이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UV 와이어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엣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쉐이드라고 하죠. 색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미지 위에 이런 색깔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겹쳐있는 부분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UV가 겹쳐있지 않은 부분은 파란색, UV가 겹쳐있는 부분은 보라색,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 아이콘은 이렇게 색깔의 변화로 UV가 잘 펴졌는지 볼 수 있는 건데, 가운데 부분은 붉은색 계열, 끝부분은 흰색, 몰린 부분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뭐 거의 쓸 일은 없어요. 얘네들은 주로 요것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텍스처 보더라고 해서 요걸 끄게 되면 변화가 좀 생기죠. 이 엣지에 잘린 부분을 굵은 선으로 표시해 주는 게 텍스처 보더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엣지가 끊어져 있는지 그걸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UV셀을 좀 선택해야 나오는 건데, 얘를 오토매틱으로 한번 쏘겠습니다. 예, 쐈더니 내가 선택한 UV셀에 다 있는 부분, 요런 부분만 색깔이 나오죠.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것도. 자, 그런 거고요. 요거는 그리드 껐다 켰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솔레이트 셀렉트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UV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UV 스냅샷이라고 해서 지금 UV 펴진 거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그런 아이콘. 이거는 이미지를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크 무늬로 이 UV가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체크 무늬로 확인해주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 디밍이라고 해서 이 텍스처가 너무 밝으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이미지를 좀 어둡게 처리해서 UV와 엣지를 잘 보이도록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이미지를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쓰고요. 얘는 좀 재밌는 게 이 말굽 자석 픽셀 스냅이라고 해서
UV를 움직일 때 이게 워낙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이 픽셀 단위로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것도 많이 쓰진 않지만 재밌는 기능이죠.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메뉴들이고요. 이제 이 오른쪽 여기는 UV 툴킷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있는 건 이제 버텍스 선택. 버텍스는 노란색으로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엣지 선택, 페이스 선택, 그리고 이건 UV. 제일 많이 쓰는 녹색이죠. 이것도 많이 쓰죠. UV 쉘. UV 쉘은 이렇게 UV의 묶음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엣지가 붙어 있는 UV 덩어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UV 쉘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 피닝 요런 메뉴는 잘 안 쓰고요. 주로 여기를 많이 씁니다.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트랜스폼은 뭐 옆으로 이동한다거나 회전시킨다거나 좌우 반전시키는 그런 기능인데 요것들은 이따 고민형 하면서 직접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이거는 UV 메뉴에 있던 뭐 오토매틱, 플래너, 실린더 이런 게 이 UV 툴킷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실린더, 플래너 다 들어있죠. 그리고 컷앤시우, 요게 이제 또 많이 쓰게 될 건데, 작업을 하다가 나는 이 엣지를 이만큼 자르고 싶다. 그럴 때 컷 하시면 네, 잘려진 거 보이죠? UV 쉘이 따로 떼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 엣지는 다시 붙이고 싶다. 시우 하면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자르거나 붙이거나 할 때. 그리고 언폴드, 이거는 지금은 이 오토매틱으로 쏘면서 나름 플래너 방식이에요. 그런데 UV 쉘을 선택하고 언폴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급적이면 최대한 평평하게 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언폴드도 이제 고민형 할 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뭐 기능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쓰는 건 언폴드까지. 이렇게 해서 UV에 대한 메뉴들을 알아봤고요. 한번 여러분도 만져본 다음에 바로 고민형 가지고 UV 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